밑에 있는 대전이 벌써 다 와버렸어요. 일단 천천히 얘기합시다. 일단 다 왔네요. 아직 잠깐만요. 자, 오늘 이 연제구에서 행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면은 행사장에 도착을 하게 될 텐데, 일단 제 얘기는 조금 더 뒤에 하도록 하고, 행사하면 안에 이제 그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부스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요. 체험도 지금 두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 다음으로 담당자가 설명할때 두 가지 체험을 하고, 우리가 항상 본주대로 올라가고, 연제구가 내려다보이는 전망대가 있습니다. 거기서 사진도 찍고 할 거예요. 그렇게 일단 아시고, 일단 내리면 오늘은 다 필요 없고 선생님만 따라다니면 됩니다. 아시겠죠? 뛰어다니면 어떻게? 안 됩니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천천히 선생님 다닐 거니까 선생님 따라오시면 됩니다. 따라 올라가겠습니다. 이쪽으로 올게요.
방금 앞에 하는 거 보셨죠? 세 번을 찍을 겁니다. 하나, 둘, 셋. 이리 와. 손을 앞으로. 자, 하나, 둘, 셋. 우리 삼복도로도 마을버스에서 다 올라가잖아요. 희한하게 여기만 없더라고. 그래서 이 세 개 구가 잘 이렇게 잘 안 돼서 그러나 뭐 하나 약간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아시아도 잠깐 얘기했고 대한민국 얘기했고 부산에서 이제 그제까지 이제 오는데 중간에 잠깐 끊겼습니다. 그거는 일단 나중에 또 얘기 드리고 그 연제구는 왜 연제구입니까? 연산동하고 거제동하고 그래서 연제구입니다. 두 개 동밖에 없어요. 거제동이 1, 2, 3, 4동. 그 다음에 연산동이 1, 2, 3, 4, 5, 6, 7, 8, 9동. 13개의 동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연제구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산에서 가장 많은 동이 가지고 있는 게 연산동입니다. 네. 연산동은 또 왜 연산동이냐면 이것도 몇 가지 설이 있는데 우리 요 앞에가 바로 앞에 보이는 게 배산이라고 하거든요. 배산. 이따가 우리가 그 연산동 고분군 가면 바로 뒤가 배산인데 배산 그리고 요 옆에가 금연산입니다. 금연산, 금 빼고 연산, 연산동. 이런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 배산하고 금연산 밑에 옛날에 여기가 섭지였대. 그래서 연꽃이 많이 폈었대. 그래서 연꽃의 연해고 이 산에서 연산동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게 연산동이고 거제동은 이쪽 거제동은 뭐냐면은 사람이 사는 모여 사는 군락지와 옆에 온천천이 흐른다 그렇죠. 그래서 홍수가 많이 오고 태풍이 많이 오면 물이 범람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다 뭘 그치 뚝을 높게 쌓았다. 그 자가 많다 크다 아예 거자입니다. 쟤는 제방. 그래서 그때부터 거제. 그 제방이 있어갖고. 그렇게 해서 거제동이 됐다. 그래서 거제동과 연산동이 모여서 그 연제구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금 현재 부산의 시청이 친구들아 어디 있지? 부산 시청이 어디 있어? 연제구. 거기에다가 부산시 의회도 연제구에서 그래서 입법 부산의 입법, 사법, 행정, 치안까지 모든 주요 행정기관이 다 어디 있다? 연제구. 연제구에 있다. 그러면 요게 연제구 전에 어디 있었어? 옛날 시청이 어디 있었습니까? 중구. 그렇죠. 중구에 있었죠. 중구에 다 있어. 있으니까 중구에 있던 부산의 모든 주요 관청, 입법, 사법, 행정 이게 모든 게 어디로? 연제구로 이동해 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산 시내를 돌 때 원도심 투어라는 얘기를 해요. 원도심. 원래 도시의 중심. 원도심 투어 하면 어디입니까 우리가?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까지 그쪽을 갖다가 원도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왔을 때는 그건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왜냐면 우리가 부산에 살기 시작한 거는 오래되지 않았다. 오래되지 않았다. 부산 전에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지.
동네입니다. 동네. 동래구지. 옛날에는 동네요. 예. 부산이 없어요. 일제강점기라는 그 시기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지금 부산광역시에 사는 게 아니고 동래광역시에 살고 있어요. 동래광역시. 부산이란 이름이 등장한 거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동네예요. 동네. 그래서 지금의 부산시청 같은 조선시대면 그게 뭐죠? 동헌이라고 합니다. 조선시대는 동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또가 있는 동헌. 그 동헌이 지금 또 있습니다. 어디에? 동래. 동래시장 뒤에 보면은 동래부동헌 있습니다. 사람들이 동래부동헌이 있으니까 동래부동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부동헌이 있는데 동헌은 어디 있노?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알고 동래부동헌입니다. 그게 거기 있어요. 거기에 모든 쉽게 말해서 시청이 거기 있었다는 거지. 그 주위의 모든 가정들이 다 어디에? 동네에 있었다. 동네에 있다가 일제강점기 때 어디로? 충북으로 이동해 갔다. 이동했다가 지금 최근에는 연제부로 옮겨왔다. 그래서 부산의 중심이 동네에서 충북에서 지금 연제부로 이동해 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딱 됩니다. 이야기는 엄청 이 얘기를 지금 제가 부산포, 부산. 그래 하면서 그 전에는 부산은 바다잖아요. 물고기 잡아먹는 한적한 어촌마을. 그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그런 어촌마을이 어떻게? 그 강화도 조약으로 인해서 인약 국제적인 항구로 거듭나게 된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이리저리 쉽게 말해 강화도 조약을 해서 호구를 열게 되면은 호구를 열어가지고 관리하는 관청도 필요할 거고 배가 왔다 들어갔다 하다 보니 또 뭐가 필요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거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모여들게 된다. 그게 첫 번째 부산이 조금 물고기 잡아먹는 한적한 어촌마을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첫 번째. 두 번째가 언제? 두 번째는 일제강점기 때입니다. 자, 지금 현재 경상남도 도청 소재지가 어딘지 아는 사람? 도청이 어디 있어? 창원. 그렇죠. 창원 있죠. 창원 전에 마산? 진주? 아 진주. 부산. 창원 전에 부산. 부산 전에 진주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부산은 아까 했잖아. 물고기만 잡아먹었다고. 뭐 별 그게 없었어요. 진주가 훨씬 컸어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진주. 그래서 우리 박경리의 토지 보면 진주 얘기 많이 나옵니다. 부산보다도 진주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거기에 도청 소재지가 있었다. 그리고 동네는 동네부에서 따로 있었고. 근데 부산이 언제 그렇게 컸느냐. 그러다가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도청 소재지를 부산으로 옮겨와요. 그 이유는 있겠죠. 일제가 이 경남 부산 일대를 어떻게? 통치하게 편하게끔 요 명목하에 도청 소재지를 부산으로 옮겨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게 관청이 옮겨오면은 많은 관청이 또 따라오고 사람도 따라옵니다. 그렇죠? 공무원 또 많이 따라올 거고. 그래서 한 번 또 업그레이드가 됐다. 요거는 약간 미미해요. 가장 결정타. 세 번째. 그렇지. 한국전쟁. 1950년대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쫙 왔죠. 어디 부산하고 대구하고 낙동강 벨트를 끼고 꽃종만 남기고 어떻게 다 점령이 됐죠. 저 서울 북한에서부터 개나리 보따을 치고 어떻게 합니까? 살기 위해 갖고 다 피난왔어요. 어디다 왔어요? 부산 대구로 다 몰려요. 대구가 3대 도시 된 이유도 그 이유입니다. 쫙 다 몰려왔어. 상대적으로 북한에서 올라면 걸어 올리니까 너무 멀어. 그럼 뭘 해야지? 배 타고 오지. 그래서 대구보다 부산이 더 많이 왔겠죠. 그때 한 20만 명이 안 되던 부산 인구가 근 100만이고요. 한 5배 같은 거. 5배 가면 안 오죠, 그렇죠? 보통 친구 집에 엄마, 아빠, 뭐 형, 동생하고 보통 4식구. 4식구가 한 아파트에 사는데 5배. 거기에 20명이 산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그 정도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돼요. 그때 인구가 확 늘어나서 그 인구들이 꾸준히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나고도 다 돌아가진 않습니다. 그렇죠? 하고 모여들고 그리고 그 당시에
피난을 오면 사람만 피난 안 와요. 그쵸? 관청도 옵니다. 수도도 피난을 와요. 그 이승만 대통령 때인데 그때 피난을 여기 오잖아요. 부산에. 그때를 부산이 수도가 잠시 되었다. 얼마 동안? 한 3년. 1023일 동안. 그래서 1023이라고 해요. 1023일 동안 부산이 수도였다. 선생님 아까 전제 조건 얘기했잖아. 모든 국가는 수도를 중심으로 성장, 발전한다. 그 1023일 동안 모든 수도가 됐으니까 사람들이 다 모이고 청와대도 오고 뭐 대통령 국회의원 모든 게 다 왔었죠. 그게 이제 부산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피난수도 1023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피난수도라는 부분을 가지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잠재 목록으로 등록돼 있어요. 지금 2023년도인데 2025년 정도 되면 이게 결정이 나요. 만약에 이게 등재가 되면은 부산이 이제 그 피난수도와 관련된 8개 그 장소가 있어요. 그 장소도 같이 등재가 되어서 세계문화유산을 가지게 되는 도시가 된다라는 의미도 있고, 지금 이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게 많아요. 불국사, 석굴암, 뭐 대학교 종묘, 창덕궁 여러 많거든요. 우리나라 총 15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가 되는 거고, 그 중에서도 또 의미가 있는 거는 다 고대예요. 뭐 신라시대, 뭐 조선시대 다 이런데 근현대의 유산이 등재된 거는 부산의 피난수도가 처음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2030 해갖고 엑스포도 막 하잖아요. 그런 거가 더불어 가지고 부산이 조금 그런 문화적으로도 좀 뛰어나다라는 걸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한 25년이 되지 않을까. 그래도 잠재 목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유네스코에서 이거 문화유산을 하는 게 뭐냐면 전 세계 인류가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보편타당한 이런 곳을 지정을 하거든요. 근데 전 세계가 가장 바라는 게 뭡니까? 그 중에 평화잖아. 평화. 피스. 그런 의미로 보면 피난수도가 등재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일제강점기가 아니면 우리가 동네강역시에 살고 있었다라는 요 얘기는 뭐냐면 중심이 이제 다 동네였잖아요. 아까 제가 지리 얘기했죠. 지리 공부가 처음이라고. 부산을 지도를 놓고 딱 보면요. 저쪽 양산에서부터 해서 이쪽 다대포 끝까지 해갖고 중간에 산에 한 산맥이 쭉 흐릅니다. 작은 산맥. 그렇죠. 저쪽 끝에 장군봉, 고당봉 해서 검정산성 쭉 해갖고 백양산 해가지고 신라대하고 쭉 이어져 있어요. 그걸 기준으로 해갖고 동쪽과 서쪽이 나뉘어집니다. 그쪽. 이쪽은 위에 금정구, 동래구, 뭐 해운대, 남구, 뭐 이쪽이 다 동쪽이잖아요. 그 만덕터널 이쪽, 남쪽, 동쪽. 반대 서쪽은 북구, 사상, 사하 이쪽이 북구잖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한 불과 몇십 년 전으로 올라가 버리면 동과 서는 엄청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맞습니까? 속된 말로 해서 동구하고 저쪽 산 넘어 서쪽 하면은 서쪽은 진짜 못 사는 사람들 다 거기 있었어. 먹고 살만하고 잘 사는 사람들은 다 이제 동쪽에 다 있었지. 거기에 다 행정관청이 어디? 동네에 있었으니까. 지금 또 시장이 되고 뭐 하면 첫 번째 내거는 그 기조가 뭡니까? 동서의 균형적인 발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엄청 많이 좋아졌죠. 옛날 지금 뭐 함영동 그 아파트 단지 들어선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낙동강 옆에 이쁘게 끓여놓은 얼마 되지 않았어. 옛날에는 냄새 나고 사람도 안 살고 다 공단 들어있고 부지개 공단 그 뭐 염색 공단 누가 사람 살아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도 부산을 알면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항영사는 남구, 연제구, 그다음 수영구 이렇게 다 이때 있죠. 여기가 볼 수 있는 연제구를 볼 수 있는 데가 여기. 연제구를 볼 수 있는 전망대 여기. 저 위에 올라가면 남구를 볼 수 있는 전망대가 또 따로 있습니다. 해운대 보이고 저 옆에 오륙도 보이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 저쪽으로 해서 저리 올라가고 일이 잘 안 와요. 네. 연제구 사니까 우리는 여기 많이 와야지. 방금 요거 만들어 놨잖아요. 요게 만든 지가 얼마 안 돼요. 지금 연제구에서 요거 아까 사진 찍었죠. 가족 사진은 애들 사진 찍잖아요. 그걸 연제구 그 인스타에 올리면 스타벅스 커피 한 잔씩 줍니다.
그거 나중에 내가 알려 드리니까 등록하면 돼요. 간단해요. 하면 네. 되니까 그래서 저거 찍으라고 얘기를 하고 그 오픈이 오늘 첫날일 거예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볼 수 있는 데가 연제구다라고 생각을 지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우리 봉수대 쪽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네. 어? 괜찮아. 저쪽이 언덕가 그러면. 자, 볼 것도 되게 많습니다. 또 올라가겠습니다. 이거는 좀 하자. 이 밑에 내가 그 골프장 쳤던 거 같아. 그 이금 방향이 잘 안 되는 거죠. 여기는 이거는 좋지만 밤에도 좋습니다. 가장 제가 좋은 거는 이질무렵 올라오면 제일 좋습니다. 자, 한 번만 내가 문제? 동쪽이 어디일까요? 동쪽. 그렇죠. 저쪽이 동쪽입니다. 저쪽 아까 해운대 봤죠? 저쪽이 동쪽이고, 그러면 서쪽이 저쪽이죠, 그렇죠? 그래서 약간 흐린데 낙동강도 보이죠, 그렇죠? 낙동강도 보이고 해질무렵 되면은 상당히 좋다라는 거고. 자, 여기가 항영산 봉수대입니다. 봉수대. 예, 제일 정상이네요. 예, 항영산 봉수대입니다. 자, 우리 뒤를 딱 돌아보면은 철탑이 2개 보입니다, 그렇죠? 저게 뭡니까? 청년탑.
저 하나는 방송국, 아, 방송국. 하나는 KT. 자,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어디를 가더라도 차를 가다가 산을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 라고 하면은 거기에는 거의 다 봉수대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 전화로 다 합니다. 그렇죠? 휴대폰 하나로 하면 연락이 다 됐어요. 한데 과거로 올라가면, 역사적으로 과거로 올라가면은 전화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전달을 합니까? 공수대 개수로. 봉수대 개수로. 봉수대 그 전에는 그렇죠. 연기? 자, 여기서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부산에서 뭐 큰 병고가 일어났어. 일이 일어났는데 수도가 이제 서울이 한양이야. 임금한테든 전달해야 되잖아. 그렇지. 말을 타거나 아니면 걸어가거나. 말을 타는 걸 파발. 말 타고 가서 파발. 걸어가는 거는 보발. 이렇게 합니다. 느리겠죠, 많이. 그래서 고려 말부터 이제 봉수가 있다라는 기록은 있고요. 정립한 거는 조선시대입니다. 조선시대부터 세종대왕님이 업적이 많아요, 그렇죠? 세종대왕님께서 봉수를 정립했다, 재정립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부터 봉수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때는 뭐 할 때마다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국가의 위급한 상할 때만 불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면은 자, 그 전에도 물론 고려 때부터 있어요. 그러면 나라의 위급한 그런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닭고기 잘 나서. 그렇지. 저기 쳐들어오면 빨리 어디 임금한테 보고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봉수대가 출발하는 그런 곳은 어디라고 하면 어디 쪽에 다 있어요? 국경선에 다 있습니다. 맞죠? 우리는 여기서 지금은 날씨가 안 그런데 날씨가 좋으면 여기서 저쪽으로 딱 보면 뭐가 보여야 되죠? 대마도가 부산하고의 직선거리하면 50km도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가면은 일본이잖아요. 일본은 우리나라가 아니고 어떻게 다른 나라. 일본이 우리나라를 많이 쳐들어왔죠. 그러면 가서 굶어 죽으라니. 맨 처음에는 죄를 지면은 곤장 한 대를 쳐. 조금 제가 좀 중하면은 10대를 치고 100대를 치고 하는 거야. 그거 다 치고 난 다음에 그 위에가 와가지고, 이거는 일본의 정규 군사가 아니고 군대가 아니에요. 우리는 외구라 하잖아. 외가 뭡니까? 외가 일본이잖아요. 구하면은 도둑놈 구자입니다. 일본의 도둑놈들, 쉽게 말해서 바다에 있는 섬, 해적, 일본 해적단들입니다. 그 본거지가 어디다? 대마도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걔들이 오니까 이거는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위해서, 나라를 빼앗거나 땅을 빼앗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고 먹고 살기 위해서 약탈하고 수탈하는 개념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처, 그러니까 대마도를 이쪽으로 해서 저 멀리 창원 진해부터 시작해서 저 위로는 울산까지 이쪽을 계속 끊임없이 괴롭혀요. 쌀 훔쳐가고 뭐 훔쳐가고 그러다 보니까 못 살겠다. 그래서 우리 조선을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이성계잖아. 그쵸? 이성계가 역사에 전면적으로 등장하는 게 그 고려 말에 왜구들을 섬멸합니다. 그게 이제 왜구가 조금씩 안쪽으로 막히 들어와요. 그래갖고 항삼전투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성계가 왜구를 싹 정리를 하면서 우리나라 역사에 크게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 게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와, 그럼 이쪽 온다. 그럼 이쪽 주위에 뭐다? 국경선이다. 봉수대에서 부산의 봉수대가 많습니다. 여기가 제일 높은데요. 반대들 끝자락 치면은 섬이에요. 가덕도. 가덕도에 가면은 연대 봉수대가 있습니다. 가덕도. 넘어오면은 다대포 앞에 보면 아미산 봉수대. 또 시작해서 여기 봉수대. 이거 내려가면 해운대 앞에 간비호산 봉수대. 그 넘어가면은 죽성 있는 그 기장 그쪽에 가면은 이름 생각하는데 거기 봉수대. 그 다음에 우리 가면은 범호사 뒤에도 계명 봉수대. 봉수대가 작고 하고 되게 많이 있습니다. 부산에 봉수대가 한 12개 정도 돼요.
그래서 부산시에서 요즘은 지자체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축제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봉수축제까지 추진할 정도로 부산에 봉수가 많습니다. 봉수대가. 자, 그러면 봉수대는 그 당시에 비상연락체계였다. 지금이 휴대폰이 했던 걸 대대는 그 당시에는 조선시대는 봉수를 올렸다. 이겁니다. 봉수가 왜 봉수냐면 낮에는 어떻게? 연기로. 밤에는 횃불 불로 옮깁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다시피 하나, 둘, 셋, 넷, 5개 있습니다. 그렇죠? 요게 한 개 올라가면은 아주 정상적인 평화로운 시기에 한 개다. 2개부터가 이제 발효. 여기 있다 보니까 봉수꾼들이 여기에 막사 지어놓고 관찰을 합니다. 저렇게 받아보고 있으니까 저 뭐 오는데 저기 오는 것 같은데 보입니다. 한 개 더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앞에 다 왔어. 올라가. 얘들이 배 내려갖고 우리 땅에 올라왔어. 네. 씨 안 돼갖고 조선에 우리 동네에 있는 군사들 나왔고 부터 싸움이 5개. 그렇게 이제 순서 개수에 따라서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을 전달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서울까지 치면은 거리가 우리가 한 450km, 500km 좀 안 됩니다. 딱 앉아갖고 부산 지역에 뭐가 나타났다는 부분을 얼마 만에 알 수 있었을까요? 자, 몇 시간 할까요? 며칠 할까요? 12시. 여기까지 올라가면 12시간 걸렸대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국경 지역에 있는 봉수대, 이거를 연변봉수. 연변봉수. 그러면 여기서 출발해갖고 어떻게 합니까? 서울은 한쪽 위에 있잖아요. 그럼 이쪽 치고 올라가갖고 중간 연결해주는 봉수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내지봉수라. 내지봉수라 그러고, 마지막에 남산에 있는 봉수대, 거기 딱 도착하는 게 경봉수대가 그 마지막 동창이에요. 밑에서 올라가도 그리 가고, 그 다음에 저 압록강 위로 해갖고 그쪽 국경선에서 또 봉수 올라가면은 고리 가고, 그렇게 했다라고 해요. 이 봉수대를 거쳐가는 게 한 30개 정도 를 거쳐서 올라가죠. 그렇게 전해지고, 하나에서 하나 가는 시간이 한 20분 정도? 20분이 했나? 아주 그렇게 걸리고 해서 올라간다. 그렇게 기록에 전해지고 문헌에 정해지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봐도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나무나 그런 걸 구해서 태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친구를 만나는데, 서면에서 친구를 만나는데, 야, 약속 시간 됐는데 왜 안 와? 야, 언제 한참 됐다 아이가. 니 언제 오는데?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야. 한참 됐다. 한참은 도대체 얼마를 말할까? 한참 됐다고. 한참이 뭐 1시간 2시간 뭐를 말할까? 모르시면 저 전화번호를 아시는가 들어가서 맛있는 거 드시면 되겠습니다. 뭐가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칼국수 유명한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칼국수하고 수제비 아이들 별로 안 좋아하겠죠, 그렇죠? 순대 있어. 순대도 있고 족발, 순대 족발도 있고 종류는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시장 다니면서 골라먹는 재능이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남는 거는 장 좀 보시고